예, 오늘은요, 항상성에 대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글씨를 틀려버렸네요. 항상성.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요, 호르몬의 일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항상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항상성은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아주 짧지만요. 그래서 이제 항상성을 어디서 다뤘었냐면요. 제가 뇌를 하면서 한번 다뤘어요.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뇌는요, 크게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했죠? 5가지. 대뇌, 중간뇌, 간뇌, 소뇌, 연수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간뇌가 무엇을 한다라고 했죠? 바로 간뇌가 우리의 몸을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라고 했는데요. 이 간뇌가 바로 항상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항상성이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몸 안팎으로 환경이 변하더라도 환경이 변해도 항상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변화해서 반응을 해서 적절한 반응으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항상 일정하게 해줘요. 제일 대표적인 게 체온이죠. 날씨가 춥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표면 쪽, 우리 피부 쪽의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점점 더 추워져서 얼어 죽나요? 아니죠. 우리 몸에서 열을 발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나중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을 갖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항상성에 영향을 주는 2가지 요인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는 신경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아는 호르몬을 통해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보통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이제 성장 호르몬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키를 크게 하는, 맞죠? 자, 그래서 신경도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뉴런을 통해서 자극을 보내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경과 호르몬이요. 둘 다 항상성에 영향을 주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제 조금 뒤에 조금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호르몬은 뭐냐면요. 일종의 물질인데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 이거부터 기억하세요. 내분비샘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요. 내분비샘. 그럼 내분비샘은 어딨냐?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특정한 세포에 있습니다. 특정 일부분의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내분비샘을 타고 어디로요?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혈관을 타고 이동합니다. 혈관을 타고 이동해서요. 얘는요. 분비가 되더라도 아무데나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혈관을 타고 이동하면서요. 얘가 작용하는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특정 세포라든지 또는 특정 기관에만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작용하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호르몬 주사를 맞잖아요. 그럼 맞은 부위가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혈관을 타고 이동하면서요.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세포에 도달하거나 작용하는 기관에 도달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이제 신호를 주거나 자극을 줘서요.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주사는요. 아무데나 맞아도 상관없어요. 어떤 호르몬 주사든요. 다른 데에 작용을 안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참고적으로 볼까요? 내분비샘이 있다면 뭐도 있을까요? 외분비샘도 있겠죠? 외분비샘의 제일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요. 땀샘이에요. 그래서 땀샘에서는 땀이 나오면요. 바깥으로 나오죠. 바깥으로 나가는
경로라고 해서 외분비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내분비샘은요, 우리 몸 안쪽에서 분비가 돼서 돌아다닌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땀샘이라든지 또는 침샘, 그리고 소화샘,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이제 내보낸다라고 해서요. 외분비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분비관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관이 따로 있습니다. 흘러가는 관이.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내분비샘은 무엇을 타고 이동한다고요? 혈관을 타고 이동합니다. 바로 혈관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요. 내분비샘은요,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호르몬이요,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호르몬이요, 너무 많아도 문제고요, 너무 적어도 문제예요. 그래서 적절해야 됩니다. 원래 호르몬의 분비는요. 근데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무엇이 생기냐면요, 항진증이라는, 쉽게 얘기해서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키가 너무 크겠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거인증이라는 병명을 붙이는데요.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성장 호르몬 항진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너무 적어요. 성장 호르몬이 너무 안 나옵니다.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저하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하증.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너무 안 나오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키가 작아지겠죠. 우리 이런 걸 갖다가 소인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은요, 적절하게 나와야 됨에 불구하고요, 너무 많이 나오거나 너무 적게 나와서 항진증 또는 저하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호르몬에 따라서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은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호르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맞죠? 호르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요, 우리의 항상성 중에서 체온 유지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다루고요. 그리고 이 체온 유지에 해당하는 호르몬도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쓰기는 호르몬이라고 쓰는데요. 이게 발음하다 보면 계속 호르몬 이러더라고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사투리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죠. 저를 아는 학생들은 어디다라는 걸 알지만 의외로 좀 검색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요, 남녀 구분도 나오고 이러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거의 같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남자 학교입니다. 제가 있는 학교는요. 여학생들도 그 정도 있다는 얘기는요, 검색해서 많이 보는데, 아마 목소리를 듣고, 저 사람 어느 지역 사람이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비밀입니다. 비밀까지는 아닌데. 자, 그러면 체온 유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몸은요, 항상 36.7도, 36.8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했어요. 맞죠? 정상 체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자, 그런데 이 정상 체온인데요, 내가. 근데 날씨가요, 유독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더워요. 더운 날씨.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날씨가 더우니까 내 체온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요. 체온 상승. 자, 그러면요, 체온이 상승했다라는 것을요, 우리의 뇌에서 인지를 합니다. 우리의 뇌에서 인지를 해요. 그리고요, 우리 뇌에서 이것을 인지하는 순간 무엇을 하냐면요, 신경으로 연락을 합니다. 야, 큰일 났어. 지금 이렇게 있다가는 너 더워서 죽을지도 몰라. 지금부터 내 몸에 있는 열을 낮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땀 분비를 갖다가 많게 합니다. 땀 분비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뭐죠? 기화작용을 통해서 내 몸의 열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땀 분비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되냐면요, 자, 요거 기억하세요. 혈관이 확장돼요. 선생님, 이게 왜 대체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건가요? 자, 근데 혈관이 확장이 된다. 자, 혈관에는 뭐가 흐르죠? 피가 흘러요. 맞죠? 피가 흐르는데요.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면요, 바로 혈액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아직 헌혈을 안 해보셨겠죠?
헌혈을 하게 되면요. 헌혈된 피가 정말 따끈따끈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몸의 체온을 머금고 있어요. 이 혈액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안 보이는데 막 손짓 발짓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한 번씩 이렇게 영상 녹화하다 보면요. 재밌어요. 저 혼자서. 자,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혈관을 확장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내 몸의 혈액이요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데 혈관이 확장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닿는 면적이 넓어지죠. 닿는 면적이 넓어진다는 얘기는요. 내 몸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기가 좋은 거예요. 만약에 혈관이 작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혈관이 작다면요. 나갈 수 있는 열의 양이 적겠지만 혈관이 넓어지면요. 나갈 수 있는 게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켜서요. 내 몸에 있는 열을 갖다가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열을 방출시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 있는 체온이 내려가니까 다시 정상 체온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한 거죠? 바로 신경계통이에요. 신경계통에서 이를 반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더운 날씨가 아니라 굉장히 추운 날씨가 된다고 해볼게요. 자, 추운 날씨가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내려갈 겁니다. 지금 하강. 자, 체온이 내려가면요. 역시나 이걸 갖다가 누가 인지하냐면 뇌가 인지합니다. 뇌가 인지를 하는데요. 이 뇌가요. 두 가지의 영향을 주게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아까 방금 한 거랑 거의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요. 혈관을 수축시켜요. 자, 이해되시죠? 혈관 수축. 왜 혈관이 수축되면 열이 나가는 양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요. 열 방출을 막게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니까요. 이해가 되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요. 몸을 떨게 해요. 몸을 떨게 한다. 쉬버링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우면 몸이 발르르 떨리죠. 자, 몸이 떨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세포가 떠는 거예요. 세포의 움직임이 많아지는데요. 세포의 움직임이 많다는 얘기는요. 바로 쉽게 얘기하면요. 세포의 움직임이 많다. 즉 세포에 무엇이요? 호흡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걸로 해서 열이 방출됩니다. 열이 방출돼요. 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열 방출을 막고요. 혈액을 통해서는 열 방출을 막고요. 몸을 떨게 함으로써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정상 체온으로 되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뇌에서요. 어디에다가 이제 연락을 하냐면요. 갑상샘이죠. 요즘은요. 갑상샘에 발음이 어렵더라고. 갑상이에요. 갑상샘에 연락을 줍니다. 갑상샘에 연락을 주는데요. 갑상샘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 목 쪽에 있어요. 턱 밑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 또 있어요. 갑상샘아 나와라라고 얘기하는 호르몬이 따로 있고요. 그럼 갑상샘이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요. 이제 무엇을 내보내냐면 여기서요. 티록신이라는 이거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의 분비를 많게 합니다. 자, 그럼 이 티록신이라는 녀석이 무엇을 하냐면요. 세포 호흡을요. 굉장히 활발하게 해줘요. 세포 호흡을요. 그러니까 티록신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세포 호흡을 많게 합니다. 그럼 세포 호흡이 굉장히 많아지면 호흡에 따라서 우리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호흡은요. 산소와 영양소를 이용해서 무엇과요?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내요?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바로 열 발생량을 높입니다. 열 발생량. 그래서 정상 체온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 유지를 하는 항상성은요. 신경계통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있죠? 지금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영향을 주더라 이거예요. 미리 한번 기억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루겠지만요. 미리 기억을 해 놓으면 다음 시간에 조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 중에서 제가 뭐를 했죠, 지금요? 체온 유지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금 제법 많이 지나갔고요. 이 영상 강의는 너무 길면요. 여러분들이 꽤 많이 지루해 하더라고요.
저라도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중학교에서 많이 다루는 항상성은요, 체온 유지가 있고요, 혈당량이 있어요. 혈당량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래서 혈당량과 기타 등등 호르몬에 대한 얘기는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요, 자,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항상성이 무엇인지 기억을 해두세요. 항상성이라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항상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나온다고 했죠. 요 차이 있네요. 요 차이에 대해서 조금만 다뤄볼게요. 얘기 안 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신경이 있고요. 호르몬이 있습니다. 맞죠? 신경과 호르몬이요, 모두 다 항상성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요. 영향을 주는 방식이 약간 틀립니다. 영향을 주는 방식. 첫 번째는요, 자, 어떻게 전달을 한다고 했죠? 전달요. 신경은요, 무엇을 통해서요? 뉴런을 통해서 합니다. 당연히요. 거기에 반해서 호르몬은요, 혈관을 타고 이동해요. 혈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속도는 어떨까요? 신경을 타고 이동하는 항상성은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요, 호르몬은요, 조금 느리게 일어납니다. 느리다. 자, 그럼 효과는 어떨까요? 신경은요,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대신에요,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딱 끝이에요. 신경이 전달한 건요. 그 당시로 끝이에요. 근데 호르몬은요, 우리가 호르몬 주사 한 번 맞고 계속 맞나요? 아니죠. 한 번 맞으면요, 지속적으로 오래 갑니다. 그래서 지속적입니다. 그렇다고 평생 가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갑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범위는 어떨까요? 적용되는 범위. 당연히 신경은요, 어때요? 신경이 전달된 부분만 되니까 범위는 굉장히 좁은 부위에 영향을 줍니다. 항상성 중에서도요. 근데 호르몬의 항상성은요, 예를 들면 호르몬 주사를 맞았어요. 그럼 우리가 키 크는 곳이요, 무릎만 커요? 아니죠. 우리 온몸의 성장판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범위는요, 넓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얘라고 하면요, 얘는요, 신경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반응할 때, 신속한 반응이 요구될 때는요, 바로 신경을 타고 이동을 많이 합니다. 신경의 속도는 전기적인 신호기 때문에 빠르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반해서요, 호르몬은요, 보통 이제 성장이라든지 발달, 이런 부분에 대표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좀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호르몬은요, 내분비샘에서 나와서 혈관을 타고 이동하고 특정 세포나 기관, 우리가 보통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반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성 중에서 오늘은 체온 유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정상 체온일 때 온도가 올라가면 뇌에 신경을 타고 땀 분비를 갖다가 촉진시킨다든지 혈관을 확장시켜서 열을 방출해서 정상으로 되돌아오고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요, 뇌에서는요, 혈관을 수축시키고 몸을 떨게 해서 열을 방출시킨다든지, 또는 뇌의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시상하부에서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요. 이 호르몬이 다시금 갑상샘을 자극시켜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하고요. 이 티록신은요, 세포 호흡을 활발히 시켜 열을 발생시켜 정상 체온으로 되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호르몬 중에서도요, 이제 혈당량 그리고 기타 등등의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